100점은 실제로 불가능한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정도를 맞으려면 에 있는 문제, 그리고 에 있는 문제. 그렇게 두 문제 정도는 틀려줘도 1등급은 충분히 나오는 시험지란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강서구 1학년, 제가 맡은 강서구 1학년 반에 대한 수업 소개를 조금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수업 소개에 앞서서 이제 강서구에 입학 예정인 친구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수학시험, 강서구 수학시험에 대한 학명은 되게 자자하죠. 수학 내신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이 수학을 좋아하거나 조금 잘하는 친구들, 자신이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강서구 내신 시험, 수학 시험이 그래서 왜 어려우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이 어려운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해야 이제 원하는 점수를 잘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시험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서술형 문제가 없어지고 단답형 문제가 추가됐죠. 그래서 객관식 20문제, 단답형 4문제 이렇게 작년 1년 동안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4문제에 대한 배점이 4점, 5점, 5점, 6점으로 이제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아마 뭐 올해도 쭉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이게 시험 시간이 60분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강서구 수학 시험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제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20문제 내외 정도를 내지만 강서구는 24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제 그만큼 시간을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시간이 원래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50분을 치지만 강서구는 10분 더 줘서 60분을 친다. 근데 10분을 더 주는 게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없을 만큼 문제들이 너무 시간을 오래 뺏길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들은 난이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10분을 더 추가해준다 한들 10분 내에 몇 문제나 더 풀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강서구 시험지 문제를 이따 직접 보여드릴 건데 학생들이 문제를 쭉 풀어감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허들,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뭐 계산이 되게 더러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형 자체가 더러운 그런 문제들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먼저 당황하기가 쉽고 이제 그런 문제를 잘 넘겼다 한들 객관식 후반부에 있는 문제들이나 단답형 6점짜리 문제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난이도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그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이제 시간을 아무리 쏟아도 잘 안 풀리는 이제 그런 장애물까지 잘 설치를 해둬서 이게 시험 시간 60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가 당연히 불가능한 시험지입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100점이 나오는 일은 너무 드문 일이고 없는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 문제를 직접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은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유형의 문제들인데 이게 강서구에서 되게 자랑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 딱 보시면 아실 테지만 다음 중 뭐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지나 다른 학교들에서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제 1번 뭐 기억, 2번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강서구는 보기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리 실수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그 답이 선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풀어서 답을 내도 그게 선지에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두렵다는 거죠.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요 답이 나온 게 아닐까 하고 한 번쯤은 더 풀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뺏기면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시간 부족하다라는 말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난도 문제들을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앞에 있는 요 두 문제와 지금 보여드리는 최고난도 두 문제가 전부 다 같은 시험지에 있었던 겁니다. 당장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있는 시험 문제들만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지에 꼭 하나, 두 개씩 등장을 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난도 문제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답형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는
학생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되게 특이한 문제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저게 사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수학 상단원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공통수학 원단원일 거고. 근데 저런 유형의 문제는 수학 2, 지금은 미적분 1이죠. 이 수학 2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선행을 되게 깊이, 빠르게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해봤겠지만 이제 그게 아닌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손도 못 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단답형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학생들이 평소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그때 시험에 맞췄던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맞췄던 친구들 중에서도 대충 이제 감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잘 찍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수학적인 얘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복소수 단원이고 이제 허수의 거듭 제곱, i의 거듭 제곱은 이제 주기를 띈다라는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잘 찍어볼 수는 있지만 얘를 이제 완벽한 방법으로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버리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복잡한 계산이 들어있는 문제 또는 이제 되게 더러운 유형의 문제들, 아까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그런 것들로 실수를 유발하면서 시간을 1차적으로 뺏는 시험지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제들 중에서는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최고난도 문제들을 던져주면서 학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게끔 풀이를 이제 시작도 못하게끔 만든다. 이제 그런 문제들의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앞에서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고난도 문제들을 잘 풀어내야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당연히 배점이 높을 테니까요. 이 고난도 문제들을 잘 풀어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접근하기조차 조금 힘들 만큼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문제 또는 모의고사 변형이긴 하지만 선행이 완벽하게 깊이 돼 있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모의고사 변형의 문제들을 내면서 학생들이 이제 60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시험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서구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악명이 자자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럼 이제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이런 수학 시험지를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도 매년 강서구반을 맡아오는 입장으로서 학생들 이제 내신 점수가 잘 나오면 당연히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강서구라는 학교 자체가 수시를 바라보고 진학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학생들이 정시 대비로 전환을 하게 되지만 이 수시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시 대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수시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신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시험을 학생들이 평소에 등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내신 대비를 되게 열심히 시키는 편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려볼게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이제 핵심 개념에 대한 복습만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당장 내신 대비 3월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통수학 1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그건 이미 방학 때 다 마쳤을 거고 핵심 개념을 짧게 복습한 후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중상 난이도의 문제만 저는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중상 난이도라고 치면 이제 객관식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이제 강서구에서도 고난도 문제들 또는 이제 최고난도 문제들 이런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앞에서 등장하는 실수 유발하는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따로 챙겨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이도 자체로는 강서구 이제 객관식 후반부 또는 단답형 후반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진짜 1, 2등급을 판가름하는 그런 문제들을 타겟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꼭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강서구 시험지는 되게 특이한 유형의 시험지예요. 이제 뭐 다른 학생들이 누가 봐도 아, 요거는 이제 강서구 시험지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이 봐도 강서구 시험지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구성의 시험지다 보니까 이런 시험지를 진짜 학교 시험 시간에 잘 풀어내려면 평소에 이제 그런 시험지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시험 시간 실제로 60분을 주고 문제도 최대한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4문항에 맞춰서
진짜 학생들이 강서구 시험지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냥 다른 학교 시험지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몇 개의 내신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재배치를 해서 강서구 시험지인 것처럼 보이게 제가 직접 만든 시험지로 꼭 수업 시작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되게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될 거예요. 사실 저희 내신 시험에서 100점 받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100점은 실제로 불가능한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정도를 맞으려면 이제 단답형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 그리고 객관식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 그렇게 두 문제 정도는 틀려줘도 1등급은 충분히 나오는 시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식 제일 마지막, 단답형 제일 마지막 문제 빼고 진짜 60분 재고 한번 풀어봐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크게 보면 학생들이 유형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에 이제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을 잘 넘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문제를 잘 넘기지만 고난도 문제들, 뒤에 객관식 후반부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두 학생들은 당연히 평소에 공부하는 법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판가름해보고자 저는 수업 시작 전에 꼭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제한된 시간 60분 내에 주어진 문제 24문제를 온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3월부터 해서 쭉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게 제 수업의 목표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 시간 60분이라는 게 또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저희 모의고사랑 실제 수능에서 수학 시험은 100분이거든요. 이 100분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60분을 집중을 못하는 친구가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100분 동안 수학 문제, 30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60분이라는 되게 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본다라는 거에서도 이제 내신 대비가 정시 대비로 결국 점점 발전하게 되는 좋은 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 제 강서구 3월부터 개강하는 수업에 대한 이제 안내를 조금 드려볼 건데 3월 5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할 겁니다. 3월 둘째 주 이제 5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매주 수요일, 일요일 시간은 둘 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로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업 구성을 이제 그대로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결국 궁극적인 정시 대비로 가는 발판을 조금 마련해 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전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평일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 마치고 그날 치러졌던 시험에 대한 오답을 하고 이제 숙제 검사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을 갖지만, 이제 일요일은 주말이잖아요. 수업 시간이 저희 6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1시 반, 2시쯤 제가 학생들을 모두를 불러서 교실에 앉혀두고 이제 조교님과 함께 자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학생들 개별로 조금 부족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개별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주면 그런 것들을 풀면서 이제 서울대 재학 중이신 조교님과 같이 질문을 해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주말에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제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 일요일 수업이 6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그 오후 시간대도 꼭 비워주셔야 제 수업을 따라오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은 1월 말이고 이제 저희가 강서구 1학년 반을 개강을 하는 날은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월 동안이 좀 비어요. 2월 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수학 공부를 학생들이 하겠지만 사실 강서 내신 대비를 이제 혼자서 2월 동안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강서구 1학년 이제 학생들 2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아마 그때는 학교 발표도 다 났겠죠. 진짜 이제 강서구 예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출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시간은 2월 7일 금요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만 진행을 할 거예요. 매주 금요일만 총 3회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이렇게 총 3회로 기출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총 이제 3시간씩 주일에 3시간씩 기출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뭘 할 거냐면 결국 강서구는 진짜 그 학교 시험지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진짜 작년 시험지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24년 작년 시험 기출 문제들을 제가 직접 준비를 해서 학생들 처음 1시간 동안 시간 재고 그거 풀어보고,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풀이를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처음 1시간은 시험, 그 뒤에 1시간은 시험지 풀이, 그 뒤에 1시간은 이제 그 시험지, 해당 시험지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유사 문항 또는 변형 문제라면 원본 문항,
문제들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이 기출 특강을 듣는 게 2월에 되게 3월에 가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기출 특강을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혹시나 3월에 이제 제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2월 기출 특강부터 꼭 먼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특강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 다음은 제 수업 전반에 대한 특징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린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과제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과제는 저는 항상 3단계로 구성을 해요. 먼저 제가 직접 만든 워크북을 과제로 내줄 겁니다. 근데 이 워크북은 제가 직접 문제들을 편집하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퀄리티, 질은 되게 좋지만 양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수업 그 문제, 당연히 수학은 문제 푸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 푸는 양을 조금 채워드리고자 워크북이 첫 번째로 나가고, 그 다음은 시중 문제집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과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저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테스트를 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동안 치러진 테스트에서 그 해당 학생이 틀린 문제들을 전부 다 뽑아서 오답 노트를 한 권 만들어 줄 거예요. 학생들 개개인별로 틀린 문제가 다를 거니까 당연히 학생들 개개인별로 서로 다른 오답 노트가 나가겠죠.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면서 이제 내신 대비를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말에는 필수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전에 필수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간혹 그 시간대 다른 학원 때문에 클리닉이 안 된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개별 클리닉도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 강속 학생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앉혀두고 클리닉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수 클리닉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개개인별로 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도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학생들이 되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매년 그래요. 매년 지금 시기에 강서구 입학 예정인 친구들이랑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데, 학생들이 걱정이 되게 많고 학부모님들도 전화를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혹시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데스크 통해서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